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신임 노동조합원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사실 노조나 파업에 대해서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는 그걸 아주 뚜렷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특정 이념을 옹호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 흥미로운 자료가 도대체 어떤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그들의 시각을 있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고 생생하게 짚어보려는 거니까요. 끝까지 흥미진진할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입니다. 노동조합의 진짜 목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중심성, 이른바 귀족 노조 논쟁, 파업의 새로운 정의, 그리고 최근 있었던 삼성의 파업 사례까지 쭉 이어서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노동조합의 원대한 목표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문서를 보면 처음부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노조를 단순히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모임 정도로 보잖아요. 하지만 이 문서가 말하는 노조의 진짜 목표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단순한 임금 인상? 아니에요. 마르크스의 이론을 빌려서 사회적 착취를 아예 철폐하고 노동자 계급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 이게 바로 노조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라고 딱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의 시각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마르크스는 노조가 우리 회사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문서의 주장에 따르면 노조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한 걸음 더 진보시키는 일종의 전위적인 투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가 현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의 임무가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비정규직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을 돕는 건 기본이고요. 더 나아가서 노동학법 철폐, 심지어 국가보안법 철폐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반대 같은 아주 거대한 정치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에 맨 앞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일터의 불만을 넘어서서 세상을 바꾸라는 뜻이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노동자 중심성과 국제 연대인데요. 노동자 중심성이 뭐냐면요. 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온갖 생산과 서비스의 중심에 바로 노동자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문서는 이렇게 주장해요. 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부술 수 있는 유일하게 진보적인 계급이 노동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완전히 해방되려면 그냥 사회 시스템 몇 개 고치는 걸로는 턱도 없고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거대한 국제적 연대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요. 텍스트에서 2025년 이탈리아 총파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세상에, 무려 200만 명의 노동자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월급 올려달라는 투쟁이 아닌데도 말이죠. 저자는 바로 이런 모습이야말로 노동자가 왜 이 세상의 중심이고 얼마나 숭고한 역사적 임무를 띠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언론이나 기업에서 자주 쓰는 말이죠. 바로 귀족 노조 프레임에 대한 강도 높은 반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서는 우리한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더 받는다고 해서 진짜 이 시대의 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문서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땀 흘려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진짜 현대판 귀족은 누구냐? 바로 일하지도 않으면서 부를 대물림 받고 엄청난 돈을 긁어모으는 자본가들이라고 콕 집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노조라는 비난 자체가 사실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기생적인 착취 구조를 슬쩍 숨기려고 만들어낸 아주 교묘한 프레임이라는 게 이 문서의 핵심적인 시각이에요. 게다가 대형 노조들이 자기들 밥그릇만 챙겼다는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과거 역사적인 대공장 노조들의 치열한 투쟁 덕분에 우리 사회 전체의 임금 바닥이 훅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노조조차 없는 기업들도 사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근로조건을 개선해야만 했죠. 결국 조직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이 우리 사회 전반을 진보시키는 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다는 강력한 논리입니다. 네 번째, 파업의 재정의입니다. 그럼 이런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파업이라는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이 대목이 진짜 핵심입니다. 이 문서는 파업을 국가 경제 말아먹는 나쁜 짓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파업은 바로 자본가의 착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행위입니다. 개념이 완전 바뀌죠? 일을 멈춰버림으로써 노동자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증명해버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손을 탁 놓았더니 국가 경제가 마비된다? 욕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노동자들이 국가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절대적이고 거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파업은 그걸 스스로 입증하는 무대라는 게 이 문서의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부가 파업을 막으려고 꺼내드는 긴급조정권 같은 조치에 대해서 문서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아예 싹 자르고 파업을 박살 내버려라는 한마디로 엄청나게 독재적이고 반노동적인 폭거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이 거대한 이론들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적용될까요? 최근 있었던 삼성 노조 파업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하면 오랫동안 문호주 경영으로 유명했잖아요. 겉보기엔 그 정책이 무너진 것 같죠? 하지만 문서는 다르게 봅니다. 지금도 노조를 고립시키고 조롱하고 억압하는 그 기조가 아주 교묘하게 형태만 바꿔서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언론에서는 종종 노조가 성과급을 더 달라고 욕심부린다고 몰아가곤 하죠. 그런데 텍스트의 분석은 다릅니다. 이 투쟁의 진짜 본질은 단순히 돈 더 달라는 게 아니라 무한 경쟁만 부추기는 시스템에 맞서서 투명한 분배 기준을 세워달라는 아주 정당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본은 노동자들이 거창한 정치 투쟁을 할 때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 투쟁조차도 얼마나 이악 물고 짓누르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장에 있는 노조 활동가들은 당장 뭘 해야 할까요? 문서가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줍니다. 첫째, 자본과 섣불리 타협하지 말 것. 둘째, 우리끼리만 뭉치지 말고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까지 요구 안에 확 끌어안을 것. 그래야 사회적 연대가 강해지니까요. 그리고 셋째, 이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더 큰 정치적 해방투쟁으로 발전시킬 것. 현장 활동가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행동 지침이죠. 결국 이 문서가 신입 조합원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 월급 명세서 숫자 조금 올리는 데서 만족하지 마라. 이 불평등한 착취 구조 자체를 아예 해체하고 기업을 굴러가게 만드는 진짜 주역, 즉 노동자들이 기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자, 여러분. 만약 내일 아침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생산을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거대한 부와 가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연대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